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식탁에 오를 음식은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술 마신 다음 날 속풀이 해장용으로 콩나물 국밥 찾는 분들 많으신데 이 콩나물은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된 식재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일단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 구급방에 나와요. 예. 고려시대 먹었을 걸로 확실하고요. 삼국시대부터 먹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콩의 원산지가 이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만주하고 쪽이 한국의 그 콩의 원산지거든요. 유일한. 예.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 된장, 간장, 그렇네요. 콩으로 만든 음식을 다 많이 먹었죠. 네.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데 가면 사실 콩나물은 거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숙주는 먹는데 그렇네요. 콩나물은 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콩나물을 잘 먹려면 비린내가 좀 난다 해서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즐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옛날에 당연히 이제 약으로 먹었는데 하지만 약으로 먹을 때 맛이 좋으면 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고려시대, 삼국시대 말부터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유독 전주 콩나물 국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요? 예, 콩나물론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재밌는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 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물만 부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을 부으면 콩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공부할 때 책을 6번 읽으면 암기가 저절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사실은 콩은 재밌는 게 어둡기만 하면 왜냐면 이게 밝은 데서 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변하죠. 네. 그럼 콩나물이 아닌 거죠. 부드럽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전주에는 일단 물이 좋았어요. 아하. 그리고 그쪽에 전주에 콩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 콩 잘 자라고 물이 좋은 데다가 옛날에 이제 사실은 각기병이라는 게 되게 좀 옛날에 위험했어요. 예. 각기병이 뭐냐면 어떻게 부자들의 병이에요. 왜냐면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쌀을 도정을 너무 많이 하면 네. 위에 그 겨울이 없어지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탄수화물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하는 영양소를 바꿔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병이라는 게 단어가 좀 이상한데 다리 각자거든요. 예. 기자가 기운 기자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병이라고인데 우리 지금 즐겨보는 카레 있지 않습니까? 카레? 예, 예. 일본의 카레가 해군에서 만들어졌어요. 일본 해군에서. 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의 그 병사들은 특히 하얀 쌀밥을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친 쌀밥을 안 먹었거든요. 군인들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좋은 거 먹인다고 쌀밥만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위에 없잖아요. 위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맛은 좋은데 먹다 보면 각기병이 걸리는 거예요. 비타민 B1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러일 전쟁 때 그 일본 사람 죽은 병사가 한 4만 8천 명쯤 된다 그래요. 대략. 근데 각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래요. 하하. 그만큼 심각했던 건데 해군은 거의 안 죽었어요. 왜냐면 해군은 쌀밥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네. 쌀밥에다가 야채를 넣어야 되는 잘 안 먹으니까 예. 거기 카레에다 풀어가지고 야채, 고기를 풀어서 넣은 거니까 그걸 먹게 되니까 야채가 흡수가 되니까 각기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겨울이나 이런 야채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럴 때 콩나물을 아무 때나 넣고 그렇네요. 그쵸? 물만 부으면 이게 네. 나물이 되는 거잖아요.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이불만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덮어도 되는 거죠. 한 6일 정도만 덮어놓으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때 전주에서는 콩도 많고 물도 좋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주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라도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라도의 전자가 전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라는 라주에서 나온 거고 네. 그만큼 유통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예.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았기 때문에 전라도의 콩나물밥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콩은 어떤 콩을 썼을까요? 콩은 네. 그 진우니 콩이라는 걸 썼는데 진우니 콩이 뭐냐면 콩 끝에 이렇게 그 하얀 태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쥐 눈같이 생겼대요. 보니까 제가 진우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진우니 콩이라고 그걸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콩나물이 우리가 콩나물 볼 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콩나물이 100% 자란 거는 맛이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다 자라면 영양분이 이제 다 이미 초전이 된 거예요. 아하. 그다음부터 이제 맛있는 집 가서 물어보면 대개 한 70% 정도만 길러서 먹으면 거기에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콩에 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단백질이 있으니까 예. 걔가 뿌리타가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변하거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콩나물로 우리 뭐 나물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중에 뚝배기에 넣어서 국밥의 형태로 먹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꽤 오래됐을 거라 보는데 기록상으로는 네. 1929년에 발행된 잡지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주의 명물로 탁배기국이 등장합니다. 예. 이 탁배기국이 뭐냐면 탁배기가 막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장국으로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면 평양에는 어복장국, 서울에는 설렁탕, 전주에는 탁배기국 이런 것이 나오게 있고요. 예. 그 당시 뭐 당연한 게 탁배기국은 그 고기 육수 없이 콩나물을 삶아서 소금만 탁 쳐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잘 아는 식당들 가잖아요. 전라도 식당들 가면 콩나물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뜨겁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어느 집에 가면 차갑게 끓인 집들이 있어요. 맞아요. 냉국처럼. 네, 맛있죠. 네. 근데 감칠맛이 싹 올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술 먹고 나서 먹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한국인의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 국물 있는 건 다시한국으로 먹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콩나물 하면 떠오르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 그게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그 숙취 저기에 나쁜 대사산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분해하는군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해장국 연구를 좀 했는데 진짜입니다. 탁월하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무 좋고 사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명태해장국이랑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오징어를 많이 끓여 먹습니다. 그 전주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오징어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또 아는 화학 용어가 또 있죠. 타우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알고 있는 아스파라긴산, 타우린이 전부 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얕볼 리가 없겠죠. 그렇군요. 말씀 나온 김에 예.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 그 메뉴판에 항상 써 있는 게 모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잔술로도 이렇게 팔던데 모주는 어떤 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주의 그 한문을 보면 어미모자에다가 술주자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술이 아니고 술이 되기 전의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후의 단계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이제 모주라는 게 사람들이 술로 생각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1도 정도 됩니다. 1도. 1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우리 저기 그 바깥에 이런 거 먹어도 거기 들어있는 것 때문에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는 막걸리에다가요. 인삼, 생강, 대추, 감초, 칡, 네. 계피 등 몸에 좋은 건 다 넣어가지고 보통 24시간을 끓입니다. 보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알코올이 알코올. 날아가죠. 예. 그 알코올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한약재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은 뜨겁게 먹으면 정말 피로가 싹 해소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먹으면 그래서 이게 꼭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시면 꼭 한번 모주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 국밥 조리법에 따라서 뭐 남부식이다, 뭐 남부시장식이다, 아니면 뭐 그냥 전통식이다 이렇게 나누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단순한 것보다는 다양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직화식과 토렴식을 부르는데 네. 이 토렴식을 또 반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남부시장식으로 부릅니다. 네. 남부시장에서 제일 유명했거든요. 자,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있죠. 네. 전국에 어디든 성이 있으면 네. 남쪽에는 상인들이 성과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건 얘네의 그 철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네. 풍수지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남부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직화식을 말씀드리면 직화식이 뭐 직화. 그냥 끓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직화. 네. 무슨 뜻이냐면 뚝배기에다가 밥, 콩나물, 육수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방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어기에다가 나중에 날계란을 넣어주거나 따로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면 생각해보세요. 밥이 이미 끓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걸쭉하겠죠. 그러니까. 네. 걸쭉하고 뜨겁죠. 아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뜨겁게 하지 마라. 제가 식당 컨설팅 할 때 얘기해주면 그 지방 그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안 뜨거우면 뭐라 그런다고. 맞아요. 우리한테. 뜨거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이. 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계란, 밥, 녹말 이런 것들이 걸쭉감을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남부시장인 토렴식은요. 따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하고 밥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토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물이 맑고 개운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특징이 재밌는 게 술안이죠, 술안. 네. 계란을 살짝만 이렇게 겉에 익힌 술안을 주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이렇게 남은 국물에다가 비벼가지고 맞아요. 밥에 먹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전주 콩나물국밥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박정배 작가님이 꼽은 베스트 3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첫 번째는 그 전주 영화거리 인근에 있는 70년 전통의 노포인 시읒집입니다. 네, 시옷집. 이 집의 그 제목이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간판 없을 때 하루에 딱 300그릇만 팔았대요. 그래서 붙여진 시읒집이 붙여진 거고 손님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보니까. 예. 여기는 뚝배기 안에 팔팔팔팔 끓여서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먹으면 진짜 야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슬슬 불면서 시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는 최고로 유명한 집이고 이 집이 지금 전통 방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은 어디냐? 저는 이렇게 시읒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즘 뭐 서울에도 프랜차이즈 쪽으로 유명한 집인데 그죠? 시읒으로 시작하는 집인데 예. 79년대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집입니다. 여기는 펄펄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적당하고 국물이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술안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 그죠? 술안 그릇에 콩나물 국물을 몇 개나 넣고 김을 찢어 넣은 다음에 그렇게 밥 먼저 마시지 후 마시는 거예요. 네. 전체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예. 그럼 일단 속이 딱 볼링이 되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해장국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은 약간 그 칼칼한 그 풍미가 되게 좀 유명하고 특징적으로 있고요. 네. 추가 비용을 내면 오징어 사리를 또 별도로 주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안 갔는데 네. 오징어 값이 확 올라서 네. 과연 이걸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주 남부시장 콩나물 국밥 최고입니다. 오징어 추가 필수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제가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 예. 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이 좋다. 아, 뭐 그렇죠,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주 콩나물 국밥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 집은요? 네, 이 집은 이응집이라는 곳이고요.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데 하여튼 이 집은 이게 이응의 그 뜻이 이제 뭐 왱왱왱 벌떼가 오는 그렇게 많이 모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가면 또 뭐 벌 이름을 형성한 식당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 많이 모여라 곳인데 제가 옛날에 이 집은 김명곤 장관님하고 문화부 장관님하고 네. 같이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장님하고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 집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재예요. 뭐가 천재냐면 이분은 낮은 온도를 한 이유가 되면 이분은 아까 말한 그 시읒집이 뜨거운 걸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식히는데 보통 3분에서 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웬만한 거 뜨거운 거 먹으면 혓바닥에 뒤기 때문에 네. 못 먹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딱 앉자마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요. 30도 4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손님에게 내놓기 전에 좀 기다린다는 거. 아니죠. 토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낮춘다는 거군요. 그래서 딱 이 집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오자마자 먹을 수 있는데 그게 한 명한테는 3분, 4분, 5분이지만 네. 그걸 계속 연장시켜 보세요. 사람들하고. 1시간, 2시간을 버는 거예요. 같은 영업시간 안에.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회전율을 높이는군요. 그렇죠.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 장사의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오징어를 안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특유의 그 타우린의 시원한 구수한 맛이 있죠. 예. 그게 싹 올라옵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집에서 제가 이 집을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예. 일단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집이에요. 왜? 빨리 먹을 수가 있는데 먹다 보면은 콩나물과 오징어의 협상이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전주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